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처음 만난 날, 우연히 입고 나온 옷 색깔이 똑같았던 적 있나요? 아니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대사를 그 사람 입에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들었을 때요. 그 순간 등 뒤로 찌릿한 전기가 오르는 것 같죠. 마치 누군가 미리 짜놓은 각본 속에 들어온 기분이 듭니다. 우리는 이럴 때 흔히 운명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이 사람은 원래 나랑 만나게 되어 있었구나. 우리는 자석처럼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평범했던 그 사람의 눈빛이 갑자기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여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운명일까요? 아니면 우리 머릿속에 사는 누군가가 아주 교묘하게 편집해낸 환상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조금 낭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의 연애는 뜬구름 잡는 동화가 아니라 훨씬 더 단단한 현실이 될 겁니다. 운명이라는 달콤한 사탕 포장지를 벗겨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진짜 알맹이를 들여다볼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뇌가 버리는 아주 정교한 마술쇼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느낌은 정말 좋습니다. 누군가와 운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건 차가운 세상에서 따뜻한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불안하지 않고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이 관계는 알아서 잘 흘러갈 것만 같은 믿음도 생기고요. 그러니 당신이 지금 누군가를 보며 우린 운명이야라고 느끼고 있다면 그건 절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순진해서도 아니고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본능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외로운 섬처럼 떠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나와 꼭 맞는 조각을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항상 마음 한구석에 숨어 있습니다. 그 간절함이 클수록 작은 우연도 아주 큰 필연처럼 느끼고 싶어지죠. 그래서 일단 안심하셔도 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벅찬 감정, 그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다만 그 감정이 만들어지는 공장 안을 한 번쯤 견학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불량품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우리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당신의 뇌 안에는 아주 부지런한 편집 기사가 한 명 살고 있습니다. 이 편집 기사는 하루 종일 당신의 눈과 귀로 들어오는 수만 가지 정보들을 처리하느라 바쁩니다. 그런데 이 편집 기사에게는 아주 독특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보고 싶어 하는 것만 골라서 보여준다는 습관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당신이 오늘 아침에 노란색 택시를 타면 행운이 올 것 같아라고 생각했다고 칩시다. 그 전까지는 길거리에 택시가 무슨 색인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한순간부터 신기하게도 눈앞에 노란 택시만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회색 택시, 검은색 택시, 하얀색 택시는 그냥 배경화면처럼 사라져버리고 오직 노란색만 눈에 확 들어옵니다. 갑자기 세상이 온통 노란 택시로 가득 찬 것 같죠? 이게 정말 노란 택시가 갑자기 늘어난 걸까요? 아니죠. 당신의 뇌 속 편집 기사가 노란색만 하이라이트 처리를 해서 화면에 띄워주고 있는 겁니다. 연애도 이와 똑같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마음에 들어하기 시작하면 뇌 속 편집 기사는 이 사람이 내 운명인 증거를 찾아라 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때부터는 모든 게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나 떡볶이 좋아해라고 말하면 뇌는 세상에 나도 떡볶이 좋아하는데 이건 운명이야 라고 소리칩니다. 사실 한국 사람 중에 떡볶이 싫어하는 사람 찾는 게 더 힘들 텐데 말이죠. 또 그 사람이 난 비 오는 날이 싫어라고 하면 어머, 우리 둘 다 맑은 날을 좋아하네? 우린 성향이 너무 잘 맞아라고 해석합니다. 비 오는 날 신발 젖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뇌는 공통점은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고 차이점은 슬쩍 쓰레기통에 버려버립니다. 그 사람이 밥 먹을 때 쩝쩝 소리를 내는 거나 약속 시간에 매번 5분씩 늦는 건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오직 우리 둘 다 같은 가수를 좋아한다는 사실 하나만 대문짝만하게 보이죠. 이걸 심리학 용어로는 확증 편향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냥 뇌가 씌우는 색안경이라고 부릅시다. 이 색안경을 쓰면 세상 모든 게 핑크빛 하트 모양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안경이 영원히 벗겨지지 않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여기서 잠깐,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연애 초반에는 우리는 웃음 코드도 똑같고 식성도 똑같고 심지어 자는 잠버릇도 비슷해라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헤어질 때쯤 되니 우리는 맞는 게 하나도 없어라고 말했던 적이요. 사람이 바뀐 걸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당신의 뇌가 처음에는 같은 점만 모아서 보여줬고 나중에는 다른 점만 모아서 보여줬을 뿐입니다. 편집 기사가 편집 방향을 바꾼 거죠. 그러니 우린 너무 똑같아서 운명이야 라는 말은 사실 지금 내 뇌가 공통점 찾기 놀이에 푹 빠져 있구나라는 뜻과 같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우리 뇌는 비어있는 공간을 싫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명되지 않는 우연을 그냥 우연으로 남겨두는 걸 못 견딘다는 뜻입니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그 사람을 마주쳤다고 칩시다. 사실 그건 그냥 확률입니다. 둘 다 그 동네에 살거나 그 시간에 활동하는 생활 패턴이 겹쳤을 뿐이죠. 하지만 뇌는 이렇게 건조한 팩트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야기를 채워넣습니다. 내가 오늘따라 이 길로 오고 싶었던 건 텔레파시가 통했기 때문이야. 하필 이 시간에 마주친 건 하늘이 우리를 만나게 하려고 시간을 조종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붙여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유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혼란스러운 세상보다 모든 게 계획되어 있는 세상이 더 안전하게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지난 일들을 끄집어내서 운명적인 서사를 만듭니다. 생각해보니까 3년 전 친구 결혼식 사진에 네가 찍혀 있었어. 우린 그때부터 만날 운명이었던 거야. 사실 그 결혼식에는 수백 명이 왔었고 그 중에 모르는 사람이 사진에 찍히는 건 아주 흔한 일인데도 말이죠. 자, 이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입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 혹은 썸을 타고 있는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혹시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일 때마다 그래도 우린 운명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덮어두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이렇게 우연히 겹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내가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이야라고 스스로를 압박하고 있지는 않나요? 친구들이 그 사람 좀 이상해. 너무 자기만 아는 것 같아라고 말할 때 너희는 몰라. 우리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끈이 있어라고 귀를 닫아본 적 없나요? 가장 위험한 건 이 운명이라는 느낌을 핑계로 현실을 외면할 때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배려하지 않거나 상처를 주는 말을 해도 하지만 우리는 운명이니까 내가 참아야 해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는 관계가 삐걱거릴 때 운명이라면 알아서 해결되겠지라고 손을 놓아버리기도 합니다. 마치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가만히 있어도 작가님이 알아서 해피엔딩을 써줄 거라고 믿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에는 작가님이 없습니다. 대본은 매일매일 두 사람이 직접 써내려가야 합니다. 여기서 길이 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명이라는 느낌에만 매달립니다. 이런 분들은 그 느낌이 사라지는 순간 관계도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아, 설렘이 없어졌어. 운명이 아니었나 봐. 그리고는 또 다른 운명을 찾아 떠납니다. 평생 파랑새를 찾아 헤매는 셈이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운명 같은 느낌을 그저 초대장 정도로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에게 호감이 생겼네. 뇌가 나보고 이 사람을 좀 더 알아보라고 신호를 보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연에 기대지 않습니다. 대신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우연히 만난 건 맞지만 앞으로 계속 만날지 말지는 내가 결정해.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전자는 관계가 흔들리면 운명을 탓하지만 후자는 관계가 흔들리면 함께 고칠 방법을 찾거든요. 그렇다면 이 뇌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진짜 단단한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오늘부터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속의 카메라 앵글을 살짝만 돌리면 됩니다. 첫 번째, 공통점 찾기 놀이를 멈추고 차이점 반응을 관찰하세요. 나랑 똑같은 음악을 좋아하는지 확인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난 그 음악 별로더라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싫어할 수 있어? 라고 화를 내는지 아니면 아, 넌 어떤 스타일을 좋아해? 라고 물어봐 주는지. 운명은 취향이 같은 게 아니라 다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결정됩니다. 두 번째, 만약에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극적으로 만나지 않았더라도 그냥 소개팅으로 밋밋하게 만났더라도 내가 이 사람을 좋아했을까? 만약 이 사람이 내 운명의 상대가 아니라고 해도 나는 이 사람과 대화하는 게 즐거운가? 이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건 뇌가 만든 착각이 아니라 진짜 호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려한 조명을 끄고 민낯을 봤을 때도 괜찮은지 확인하는 과정이죠. 세 번째, 말버릇을 한번 바꿔보세요. 우리는 운명인가 봐라는 말 대신 우리는 잘 맞춰가고 있어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는 말 대신 우리가 만들어가는 인연이라고 바꿔보세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주어를 운명이나 하늘에서 나와 우리로 가져오는 순간 관계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고 더 주도적으로 연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수동적인 관객석에서 내려와 무대 위 주인공이 되는 주문과도 같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볼까요? 가슴 뛰는 운명적인 느낌. 그거 억지로 밀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즐기세요. 연애 초반에만 누릴 수 있는 아주 달콤한 특권이니까요. 하지만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 느낌은 뇌가 만들어낸 예고편일 뿐, 본 영화는 아닙니다. 예고편이 아무리 화려해도 본 영화 내용이 엉망이면 소용없잖아요. 뇌가 보여주는 환상적인 편집 영상에 너무 취해서 눈앞에 있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놓치지 마세요. 빨간 실로 묶여있는 운명은 없습니다.
대신 두 손을 꼭 잡고 울퉁불퉁한 길을 함께 걸어가기로 약속하는 두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진짜 운명은 우연히 발견하는 게 아니라 수없는 다툼과 화해, 이해와 노력을 통해 결국 네가 아니면 안 되게 만드는 것, 즉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의 뇌 속 편집 기사는 지금 어떤 영상을 틀어주고 있나요? 혹시 예전에는 이건 운명이야 라고 외쳤는데 지나고 보니 내가 왜 그랬지? 싶었던 흑역사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재미있는 착각 에피소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귀여운 착각 속에 살고 있는지 서로 이야기 나누다 보면 앞으로 다가올 사랑은 좀 더 지혜롭게 맞이할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긁어줄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